네, 안녕하세요. 덕훈입니다. 네, 어, 지금은요, 2020, 네, 경기도 오산, 네, 도시 기본 계획, 네, 이거를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3-1까지 했고, 지금 오늘부터는, 이번 시간부터는 3-2, 3.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오산은 지금 2020인데 얘가 2004년에 처음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됐고 2009년에 한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2030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제가 발견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발표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2030을 제가 발견하면 바로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9년에 한번 이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조금 거의 9년 전인데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2020부터 한번 계속 네, 끈기를 갖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세팅을 하고 네, 가번 도시경제지표입니다. 가운데로 좀 넣고 네, 경제활동 전망입니다. 2004년 현재 오산시의 15세 이상 인구 15세에서 이제 여기는 제한이 없고 94,400명이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55,800명. 근데 여기 경제활동 인구가 좀 중요하죠. 15세에서 65세까지인데 2004년에 오산시 이제 총 인구는 거의 10만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55,800명이면 좀 그래도 비율이 좀 높은 편은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산업별 취업인구 비율은 1차 산업인 8.4%, 이게 농업 위주겠죠? 농업 위주. 네, 그리고 2차 산업, 공업 19.2%, 3차 산업이 72.4%. 여기가 이제 서비스업이 되겠는데,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숙박이나 식당, 네, 이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네, 계획 연도별 오산시의 15세 이상 인구는 계획 인구의 통계청에서 추정한 연령별 구성비를 곱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네,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2,200명. 네, 이렇게 읽는 게 맞죠. 23만 2,200명이고 그 경제활동 참가율은 네, 인구 증가와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추세로 65%로 네, 점차 증가. 이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겠네요. 네,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늘어난다는 것. 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도 15만 900명, 15만 9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2020년에 오산시 계획 인구는 27만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27만 명. 네,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인구가 25만 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는 거의 1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네, 2020년에는 27만 명. 그래도 인구가 조금 너무 과밀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가 또 너무 적어도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이 조금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조금 늘어나는 건 좀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산업구조입니다. 오산시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별 취업 인구 비율은 2004년 현재 8.4, 1차는 8.4, 19.2, 72.4. 그래서 3차 산업 취업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산업단지 조성과
기존 공업단지의 그런 고유 산업에 의한 도시 기본적인 2차 산업을 고려할 때 2020년에는 30.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차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2차 산업이 30.9%까지. 네, 그리고 여기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고 사업체수는 여기 보시면 지난 그래프를 보시면 숙박 음식 요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은 도소매, 요건 뭐 유통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조업순입니다. 그렇지만 종사자 수는 제조업에 가장 많고, 네, 거꾸로 되네요. 도소매에 그 다음에 숙박 음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활동인구 추정. 네, 표를 한 번에 다 들어오게, 한 화면에 다 들어오게 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활동인구 추정입니다. 단위는 명이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총 인구는 네, 2020년 네, 2027만 명.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7만 정도 될 것 같고, 15세 이상 인구는 27만 중에 23만 2,200명. 이 인구가 중요하죠.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27만 명 중에 15만 900명 정도 되고, 예, 참가율은 65%. 네, 꽤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인구는 1차 산업은 4,400명 있고, 2차 산업은 45,200명 있고, 3차 산업엔 96,800명이 이제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네, 총 취업률은 97%, 꽤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표를 봤으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또 네, 4번 생활환경지표입니다. 생활환경지표는 도시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산시의 여건 변화와 상위 계획 및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지침상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합니다. 네, 생활환경지표는 그게 1차적인 기본 요소인 생활환경지표와 그리고 2차적 필수 요소인 복지 환경지표, 그리고 3차적 선택 요소인 여가 환경지표로 세분합니다. 이것을 이제 표로 잘 나타내놨는데요. 일반 생활환경지표는 주택,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대기질, 수질, 폐기물 처리 환경 등에 관한 지표가 있고, 네, 복지 환경에 관한 지표는 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고요. 그리고 여가 환경에 관한 지표는 체육시설,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이 있습니다. 네, 생활환경 지표 설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표를 한 화면에 좀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생활환경 지표, 네, 가장 기본적인 거겠죠. 네, 좀 전에 보셨지만 2020년에는 인구는 27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세대수는 만 세대고요. 그리고 세대당 인구는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7만 명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주택 보급률은 100%, 네, 주택 수는 100채, 천동 여기다 또 1000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10만 채 정도 되겠네요. 네, 주택 수는. 네, 통신 분야에서 우체국은 9개소가 있고, 우체국은 9개소, 전신 전화국은 2개소. 네, 2020년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교통은 100명당 35.3대를 가지고 있고, 도로 포장률은 100%, 상수도 보급률도 100%, 1인 1일 급수량은 463제곱미터가 되겠고, 하수도 보급률 100%, 그리고 하수 처리장도 3개소가 있겠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복지 환경 지표, 네, 보시면 종합병원 2개소,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여기 거의 2018년이니까 제일 가까운 곳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3개소, 의사 수는 811명, 병상 수는 150베드. 만 명당 150베드? 이렇게 되나요? 만인
그리고 초등학교는 19개소가 있을 것 같고, 네, 중학교는 19, 12, 15, 19, 12, 15. 이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5개, 아동복지시설 3개, 여성복지시설 3개, 노인복지시설 3개,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3개, 기타 복지시설 2개입니다. 네, 그리고 여가 환경지표입니다. 체육시설로서 종합운동장은 1개, 여기 2020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2개 있고요. 도서관 6개, 그리고 박물관 1개, 시민회관 1개, 여성회관 1개,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1개, 유원지 1개입니다. 네, 이제 챕터가 바뀌었네요. 네, 2번, 큰 2번, 도시공간 구상 및 설정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네모 1번은 현황 구상 및 기본 방향이 되겠고, 네모 2번은 도시공간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녹화를 하다가요, 컴퓨터가 이제 갑자기 다운이 돼가지고, 네, 한 40분 정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다가 다 날라가 버려가지고 이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었던 걸 이제 다시 읽으니까 저 스스로 좀 이해도 좀 빠른 것 같고 말도 좀 빨라지는 것 같네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큰 2번 도시 공간 구상 및 설정입니다. 네,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가운데로. 네, 1.1 현황 분석입니다. 가번 광역적 도시공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산시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화성시 동탄면, 오산이 약간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동탄 쪽에 있고, 서쪽으로는 화성시 정남면, 남쪽으로는 평택시 진위면, 그리고 북쪽으로는 화성시 태안읍으로 접해 있으며 주변 10에서 20km 이내에 있는 수원시, 의왕시, 성남시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는 지형적으로 북동과 서남으로 폭이 짧고, 이거 서북과 남동으로 폭이 길며, 요약하면 약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같습니다.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네, 표고 100m 이하와 경사 20% 미만의 완경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16.9km 떨어져 있으며, 그래서 제가 수원역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한 20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 네. 16.9km 떨어져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철도, 고속국도, 국도가 통과하는 산업교통 요충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도시의 형태는 도농공의 복합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의 동탄지구, 동탄 2지구 등, 네, 여기는 난리 났죠. 제 친구 한 명도 그 S전자 그 천안에 이제 여기 다니는데 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통근 버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출퇴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통근 버스로 편하게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 도시 공간구조 현황입니다. 공간구조, 네, 세교 택지개발사업과 세교2 택지개발사업 등 주택사업이 활발한 동부 및 중부 생활권에 비해서, 네, 오산이 이쪽에 있으면 약간 동부 쪽이나 약간 중부 쪽은, 아니 오산 시내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산이 이렇게 있으면 중부나 동부 쪽은, 네, 세교 이렇게 개발지구가 있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북부 생활권, 이쪽 북부 생활권은 낙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시가지와 부산동 일원이 단절되었고,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시가지와 부산동 일원이 단절되었고, 네, 오산천이 시가지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역이 양분화된, 오산천이 이렇게 흐르는 거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원화된 공간 구조와 더불어 지역 간 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시가지와 비시가지의 마찰 및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을 보겠습니다. 오산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가지는 상업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오남 택지와 기존 취락지들의 밀집으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도시 형성 시기에 조성된 공장들이
도시 확장 과정에서 외곽 지역으로 이전되지 못한 채 기존 시가지와 오산천을 주변으로 도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도시 이용상 비효율적입니다. 예, 그 도시가 형성될 때 공장들이 거의 도시 중심부에 있었는데 이게 도시가 커져도 이게 계속 이전을 못하고 여기 계속 있어갖고 네, 여기 좀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나중에 중심 상업지가 되는데 뭐 낡은 공장 건물, 1층짜리 공장 건물이 들어있다든지 이러면 부동산학 이론에서 보시면 그 최유효 이용이라고 있잖아요. 최유효 이용. 근데 이게 달성이 되지 못하는 거죠. 네, 뭐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도 하고요. 최고 최선의. 네, 혹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학 공부 좀 하시면 들어보셨을 텐데 건부 증가, 건부 감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이거 대지가 있을 때 어떤 건축물이 뭐 훌륭한 건축물이 들어서 가지고 이 대지 가격이 더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를 이제 건부 증가라고 하고요.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서 어떤 중심 대지가 있는데 너무 노후된 낡은 건물이 있다. 폐가 같은 게 있다. 이런 경우는 이 토지를 이용하려면 이 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토지 가치 자체를 이 건축물이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를 건부 감가라고 합니다. 건부 증가는 네,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경우고 이제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경우를 건부 감가라고 합니다. 네, 뭐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굉장히 한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 예, 그런 벽돌식 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를 매입할 때 오히려 철거비를 대지를 이제 매수할 때 이 대지와 건물 전체를 이제 매수한다고 할 때 철거비를 오히려 매도자한테 주고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건부 감가가 되겠죠. 건물 때문에 오히려 땅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철거비까지 부담을 하고 파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또 도심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요. 도심을 흐르는 오산천과 그리고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공간 구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도심에 밀집되어 있어 이용상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그리고 지방도 317호선 등이 남북 세개축, 경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 그리고 지방도 317호선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국지도 82호선, 지방도 310호선, 그리고 남부순환로가 동서 세개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82호선, 지방도 310호선, 그리고 남부순환로 이렇게가 이제 동서축 3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교지구와 동탄 신도시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봉담에서 동탄 간의 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04년 혹은 2009년도 얘기니까 지금은 완성이 다 되었겠죠? 현재는 네, 2018이니까 발음을 이 뒷부분을 발음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제 그냥 2018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가로질러 서울과 부산 방향의 경부선이 지나가고 네, 수도권 전철이 네, 세마역, 그리고 오산대역, 오산역 등을 경유하여 천안까지 연결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 이쪽으로 가게 된 뭐 결정적인 이유도 그래도 서울 가는 이제 수도권 전철이 있어가지고 네. 자동차로 세마역까지 5분 정도 걸렸고요. 걸으면 한 15분 이상 걸릴 것 같긴 하더라고요. 15분 걸으면 천천히 걸으면 그렇지만 자동차로 가면 5분 정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세마역 주변에 이렇게 아직 개발이 좀 덜 돼가지고 공터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로 서울 갈 일 있으면 여기 가서 주차를 시킨 다음에 기차를 타고 서울 갔다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제 유료 주차장이 생기면 좀 그때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그 전동 휠 같은 거 이런 거,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가든지, 예, 그러면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체계. 네, 오산시는 전체적으로 낮은 산세의 분지와 완만한 지형이 있고, 그래서 중부와 동부의 경우, 중부와 동부, 오산시가 이렇게 있다면 중부와 동쪽 정도는, 네, 기존 도심과 택지 개발 사업 등으로 녹지가 부족하고, 이쪽은 녹지가 부족하고, 또 북부의 경우는 개발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규모 녹지 훼손형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뭐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녹지가 좀 그래도 좀 있다 이런 얘기겠죠. 대규모 녹지 개발형 개발 녹지 훼손형 개발은 없다고 하니까 녹지가 좀 괜찮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독산성 세마대지와 서랑 저수지, 오산천, 황구지천과 같은 자연환경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특히 오산천은 적극적인 보존과 정비를 통해서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합니다. 네, 이런 단어들도 맨 처음에 읽을 때는 뭐 전혀 막 생소하고 그랬었는데, 이 기본 계획을 읽으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한 서너 번 이제 반복을 한 것 같아요. 네, 1.2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 네, 가번 2020년 도시 기본 계획상 공간 구조 계획입니다. 기본 공간 구조 계획의 기본 방향.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지식 기반 사회를 준비하고 시대적 사회적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공간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제4차 국토 계획, 또 수정 계획 및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 등 이런 상위 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공간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네,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를 하위핵으로 다핵화. 네, 기존에 이렇게 어떤 중심지만 개발했다면 이거를 조그맣게, 네, 다핵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산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이 도모가 되겠죠. 그리고 보전축을 녹지축, 수변축 등으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환경 보전 및 네트워크 체계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간 구조를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막 지도를 펼쳐놓고 지도랑 같이 보면 조금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글을 읽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네, 지도를 이렇게 반반 해놓고 화면을 지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이렇게 순서가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교통편에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읽어야 되고 해서 어쨌든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나면 네,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의 전제입니다. 도시 기본 구상은 계획을 구체화하지는 않고 어떤 종합적인 골격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오산시 장래의 발전 방향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게 도시 기본 계획의 성격과 이제 유사하죠. 기본 계획. 네,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관념적이고 관념적, 개념적. 네.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약간 도덕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 옳은말만 써놨습니다. 뭐 도로는 몇 미터 도로를 몇 미터 도로를 뭐 몇 차선으로 해서 얼마까지 깔아라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좋은 말은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도덕책처럼. 구체적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를 뭐 위반할 시에는 일반 시민도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기본 계획은 일반 시민은 구속하지 않고요.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그러니까 행정청만 이 기본 계획에 따라야 되고 도시 기본 계획은 뭐 일반 시민이 뭐 이 도시 기본 계획에 뭐
좀 이상하게 했다고 그래서 제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오산시 내부 순환도로망과 타 시와의 연결을 위해서 지역과 연결교통망을 계획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권 구분에 의한 시설을 입지토록 계획을 합니다. 네, 대안 결정입니다. 공간구조 대안의 평가는 대안 자체가 지닌 장단점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리고 오산시가 향후 갖추어야 할 도시 공간구조 형태와의 적합성 및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합니다. 계획의 합리성, 경제적 타당성,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성 등에 관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선정합니다. 도시 미래상과 도시 발전 방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구조를 세계 중심으로 구상하여 어떻게 세계 중심으로 구상하느냐 보니까 세교지구 그리고 골동지구 기존 도심 이렇게 세계 중심 되겠네요. 네, 2020 도시 기본계획 구상안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세교지구, 골동지구, 도심지구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어떤 도시 기본 구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오산 내에서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교, 골동, 도심. 네. 그리고 기본 구상을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미래지향적인 도시 구조의 개편과 그리고 주변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공간 구조 창출입니다. 뭐 읽어보시면 아무튼 좋은 말 다 써놨습니다. 진짜 구체적인 계획이라서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에 부응하는 도시 발전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도시 미래상과 도시 발전 방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고 공간 구조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기능 간 동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각 생활권별 특성을 부여하여 공간의 활용을 다양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기존 도심 활성화 전략도 추진을 합니다. 네, 오산이 있고 여기 동부가 있고 월동이 있고 세교가 있고 서북부 가장지구가 있을 거고 서부가 있고 여기가 월곶이죠. 월곶 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축이 네, 이 축이 이제 가장 중요한 축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대단위 개발 사업에 의한 공간 구조를 재편합니다. 세교 특지 개발 사업, 세교 2 특지 개발 사업, 그리고 동부지구 등 대단위 개발 사업 조성에 따른 부가 되는 축의 형성에 따른 생활권 재분배 및 공간 구조 재편입니다. 여기 이제 서울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과 좀 다른 점은 서울은 이미 이제 거의 개발 가용지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여서 대단위 개발 사업은 좀 지양하지 않겠다. 소규모로 환경 친화적인 사업은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했었고요. 저 오산은 아직까지 좀 개발 가용지가 좀 많은 편이다 보니 대단위로 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는 원활한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교통체계의 구축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심 지역의 단절된 가로망을 연결하여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요. 그리고 도시 내 가로망의 체계적인 기능 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증진하고 교통량의 집중과 분산을 위해 방사환상형 체계의 가로망 구성을 유도합니다. 방사환상형 아무튼 좀 둥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도시 내를 통과하는 지역 간 교통의 우회 처리를 위한 우회 도로망도 구성하고 그리고 오산시의 내부 순환 도로망을 형성하여 교통량의 우회 분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로망 체계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교통 용량 분석에서 도출된 장래의 에러 구간을 보완하는 가로망 체계를 구성하겠다. 요거 이제 계획에 쓰면은 KDI라고 여기 한국개발연구원인가? 여기 들어가서 사이트 가면 환경영향평가 이런 보고서가 나온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진짜 거의 이제 개발이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그 교수님께서 그런 행정계획 전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기본계획표를 본 다음에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보고가 되는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뭐 그래도 거의 개발 이렇게 시행이 확정된 단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정보와 이 정보를 이제 같이 이용을 해서 어떤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그냥 추측으로 이렇게 뭐 여기 뜰 것 같아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좀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 네, 네, 거기까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네, 혹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교통 운영 체계의 확립 및 물류 시설의 확충, 네,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체계를 확립하여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용 체계를 개선합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첨단 지능형 교통 운영 체계의 도입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도로 효율 극대화를 도모합니다. 네, 아무튼 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체계, 오산 시내에 적절한 녹지 배치와 기존 공원과의 기능적 연계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계획 지표로서 1인당 공원 녹지 면적보다는 시민 생활에서 녹지에 대한 평균적 접근의 향상 및 서비스 기능의 제고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뭐 1인당 공원 면적을 얼마 이상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 뭐 얼마나 좀 빨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 네, 갔을 때 어떤 서비스 기능이 있느냐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녹지를 보존하고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도시 전체에 걸쳐서 녹지를 복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오산의 녹지 공간 구성은 독산성 세마대지, 오산천, 설항저수지, 서동저수지 여기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변에 시민이 여가 위락 활동을 위한 공원인 녹지를 조성하고 생태 통로를 확보하여 도시공원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의의가 큰 국민적 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 테마 공원도 계획합니다. 독산성을 복원하고 그리고 세마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모 2번 도시 공간 구성입니다. 2.1 대안 설정. 대안의 전제 및 설정입니다. 도시 기본 구상은 똑같이 나가지고 위로 올라갔네 했더니 다른 내용 맞네요. 네, 구체화하지 않고 종합적인 골격, 아까 본 내용이죠. 수립하는 것으로서 오산시의 장래 발전 방향과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산시 내부의 순환도로망과 다른 시와 연결을 위한 지역 간 연결 교통망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권 구분에 의한 시설을 입지토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첫 번째 대안, 분산형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편심화를 방지하고 세교 택지지구와 세교 2택지지구 이렇게 연계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오산 시민의 도심 서비스에 대한 평균 도달 거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세교지구와 세교 2지구를 기존 도심과 함께 1도심 2지역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세마역과 오산대역은 어떤 상업 기능의 집적화. 네, 세마역, 오산대역. 네, 여기 세마역 앞에 보니까 좀 개발이 덜 된 그런 부지들이 좀 보이던데 한창 뭐 상가 건물들이 좀 고층으로 올라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요 내용 때문에 세마역과 오산대역을 상업 기능의 집적화로 기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도록 개발하고 시가지 확장의 거점이 되도록 도시 공간 구조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보시면 공간 구조 구상, 네, 중심지 체계 1도심과 2지역 중심, 여기가 1도심이고 2지역 중심, 네, 세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교. 여기가 1중심, 여기가 2지역 중심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네, 도심은 기존 도심 되겠고 지역 중심은 이 지역 중심은 1도심과 세교 택지지구, 세교 2 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세교가 이쪽에 있군요. 네, 기존 도심은 부산동과 원동 일원을, 그리고 골동 지역 중심은 오산대역과 가장 산업단지, 그리고 세교 지역 중심은 양산동과 삼미동 일원의 중심지로 설정하여 각각의 상업행정의 중심부로 육성합니다. 그래서 1도심인 동부도심권은 어떤 기존 도심을 재정비하고 상업 및 행정 업무, 주거, 물류 기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중심 중 중부도심권에는 주거, 교육, 첨단 지식 산업, 그리고 역세권을 이용한 중심 산업 기능을, 그리고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북부도심권에서는 독산성, 세마대지, 설왕조수지를 이용한 관광 휴양타운, 전원도시, 동탄신도시와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버퍼 그린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분담한다고 합니다. 이 연담화가 이렇게 막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 A, B 도시가 전체로 이렇게 너무 거대해진다, 이런 뜻이 연담화였습니다. 그때 같이 한번 살펴보셨죠? 저도 그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예전에 막 중고등학교 때 그 사회책 뭐 이런 데서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한 뜻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리고 교통 체계 구상입니다. 순환도로 및 5/5축의 도시 내 간선도로를 통한 방사환상형, 네, 방사환상형 가로체계를 구축합니다. 조금 줄여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네, 여기 수원 이쪽이고, 새마역 이쪽이면 저희가 사는 동네가 이쯤인가 봐요. 네, 엄청 새마역이랑 되게 가까웠습니다. 병점역까지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 새마역까지 5분 정도. 굉장히 좀 북부 지역이네요. 그래서 더 내려가면 오산대역, 이렇게 오산역, 여기가 이제 구 이제 중심 정도가 될 것 같고, 구 중심. 여기가 세교지구 뭐 이렇게 해서 이 지역 중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 순환도로, 네, 이거 빨간색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선 가시처럼 생긴 거, 요거는 철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외부 유출입 간선도로, 외부로 유출입되는 간선도로입니다. 파란색 신갈 이렇게 연결도 되고, 용인도 연결되고, 오산대역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쭉 지나가는, 네, 이 간선도로가 있고, 네, 저희 아파트가 한 이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선도로가 하나 되게 좋은 간선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시골 같고, 여기는 좀 많이 개발이 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여기 그리고 약간 녹색처럼 생긴 이게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서울에서 이렇게 또 대전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여기 약간 연한색, 이게 연두색 같이 생긴 거는 생활권 내의 간선도로,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도로 구성, 순환도로, 가장산업단지에서 택지개발지구 외곽지역, 그리고 기존 시가지를 연계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 네, 순환도로망 보셨죠? 이렇게 생긴, 네,
그리고 5 곱하기 5 도시 간선 도로 체계를 구축합니다.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택지 개발지구 지역 간 간선도로와의 연계 체계를 고려하여 간선도로망을 구성하고요. 도로 위계 측면, 순환도로, 도시내 간선도로, 보조간선, 집산도로로 연계되는 가로망 체계 구성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통 소통 측면에서 보면 순환도로의 개설로 지역 간 통과 교통류는 배제되지만 도심 내 교통류의 지역 간 이동 시에는 간선도로를 통한 직접 처리로 도심 내부의 소통 악화 우려가 됩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환도로의 개설로 지역 간의 통과 교통류는 배제되지만 통과 교통류 이 단어를 지금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도심 내 교통류의 지역 간 이동 시에는 간선도로를 통한 직접 처리로 도심 내부의 소통 악화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도시 간선도로에서 직접 연결되므로 토지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체계 북부 지역의 노적봉, 양산봉, 필봉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요거를 주 녹지축으로 형성하고 그리고 오산천거, 항구지천 등을 수변공원으로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미 결정된 근린공원을 보전하고 그리고 시가와 예정용지는 녹지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이거 시가와 예정용지 말 그대로 좀 시가화 시키겠다, 개발시킬 그런 예정인 용지다. 근데 이런 계획이 없으면 안 개발이 되니까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40분 지난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읽어야지 이게 끝이 날지 잠시만 보겠습니다. 한번 끊어갈 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정도 내려와야 되겠네요. 2.3까지. 이거 방금 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비슷해가지고 방금 여기 읽었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안 2번 집중형입니다. 집중형 아까는 방사형이었죠. 단핵 도시적 공간구조 형태를 유지 발전 핵을 하나만 두겠다 개념으로서 도심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리고 도심을 일단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존 도심의 중심성을 더 높이겠다. 그리고 오산시의 중심인 고활동을 중심으로 행정, 상업, 교육 등 주요 기능을 집중시키겠다. 그리고 도심보다 낮은 하미 중심지와 중심지 약화를 통한 도심 의존성이 강화되는 강도심, 약도심, 약부도심, 강도심과 약부도심 형태의 집중형 구조 대안 2번. 그래서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세교지구, 부산동까지 하나의 도심으로 흡수 재편합니다. 그래서 중심 생활권의 배후 기능을 강화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 효과가 도모합니다. 이렇게 중심 지역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어떤 파급 효과라는 게 있겠죠. 그런 걸 노려서 이제 주변 지역까지 개발 효과를 도모하겠다 이런 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파급 효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외부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외부 효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뭐 이상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나의 그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옆에 쓰레기장이 생겼다, 쓰레기 처리장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가치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떨어지고 여기 엄청 그 좋은 공원이 생기거나 뭐 지하철 역사가 생긴다거나 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걸 외부성이라고 하죠. 뭐 정의 외부성, 부의 외부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정의 외부성, 부의 외부성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 그리고 도심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까지 세교, 가장, 세교2, 원동, 부산동까지 다 포함하는 이 부분을 하나의 그런 단핵으로 만들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가지와 궐동 지역으로까지, 예, 기존 시가지와 궐동, 네, 원동도 있고 궐동도 있나 보네요. 도심 지역의 확장으로 하나의 도심으로 재편 강화를 도모하여 상업 업무 문화 기능의 확충, 그리고 도심부 경관의 정비 등을 통한 수도권 남부의 중추 관리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심 외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심 의존도를 강화시키고, 조금 이게 뭐 대안이니까요. 대안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 이런 대안도 있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북부 지역은 관광 교육 기능으로, 그리고 서남부 지역은 평택시와 연계한 공원 용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동부 지역은 주거와 물류 기능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망 제2대안에 대한 교통체계 구상을 보면 1차 및 2차 순환도로를 통한 방사 환상형 가로망 체계 구축. 뭐 이거는 첫 번째 대안이랑 좀 유사하네요. 방사 환상형. 네. 방사 환상형.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네, 1차 순환도로, 네, 순환도로를 두 개를 만드는 거네요. 이게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첫 번째 대안에는 요거 빨간색 순환도로 요거밖에 없었는데, 내부 순환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1차. 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또 잘못 넘어갔네. 잠시만요. 네, 또 하던 데를 또 찾아가야 돼서. 여기 읽었고, 네, 여기도 읽었던 것 같고, 네, 지금 여기죠. 여기. 네, 차이점은, 네, 1대안과 차이점은 이제 1차, 2차 그런 순환도로가 두 개가 있다. 그 점이고, 그래서 또 넘어가면 도로 구성을 보시면 1차 순환도로가 있고, 내부에 구도심 및 세교 2 지구 등 택지 개발 지구와의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순환도로는 가장산업단지 택지 개발 지구 외곽, 그리고 부산동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합니다. 도로 위계 측면에서 보면 1차 순환도로, 그리고 도시 내 간선도로, 보조간선, 집선도로로 연계되는 가로망 체계 구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통, 소통 측면에서 보면 1, 2차 순환도로의 개설로, 네, 지역 간의 통과 교통류는 배제돼요. 지역 간의 통과 교통류. 그 말이군요. 통과 교통류는 그냥 어떤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통과해버린다는. 네. 여기 순환도로가 있으면은 이 지역 내에서만 도니까 이렇게 통과는 못하니까, 그런 통과 교통류는 배제되어서, 그래서 도심교통 소통 측면상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보시면 1, 2차 순환도로를 경유함으로, 네, 우회거리가 발생할 수 있고, 네, 공원 녹지 체계를 보시면 독산성, 그리고 세마대, 동서쪽시 경계 부분, 그리고 오산천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개발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한다고 합니다. 네, 2.2 대안의 평가. 여기서 한번 잘라갈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도 너무 오랫동안 들으시면 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한 50분 이상 지나면 신기하게도 막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빨리 읽어도 발음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 2.2 대안의 평가를